안녕하십니까. 인터넷농부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변의 삶 이야기 이제 네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인공인 박상돈 과장은 이제 정년을 해서 집에서 쉬고 있지만 편지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많은 관심과 사랑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여기에서 다뤄진 이야기는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런 삶도 있고 저런 인생도 있구나 하고 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남을 비방하거나 폄하하지 않겠지만 어디까지나 농부의 생각은 그렇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팩트가 맞고 안 맞고 또 옳고 그런 이야기도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냥 다만 어떤 한 인생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한 토막 인생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편지는 천안시 동랑구 수심면에 있는 허브 파라다이스의 권영만 씨가 보내온 편지입니다. 권영만 씨는 편지 제목을 바보 같아 보이지만 진정한 이 시대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연을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군대 병역을 마치고 영농의 길에 뜻을 두고 1983년도부터 천원군 농촌 지도소를 방문하여 농업의 여러 정보를 얻어내고 배우기 후에 부지런히 오고 가면서 사회체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인연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고 친화력 있게 믿음으로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 박상돈 과장하고의 그런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부지런하고 매사에 솔선수범하면서 자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의 자세가 몸에 배어있는 것 같아서 항상 친근감이 있어 보였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과 창의적이고 자아 개발에 몸을 아끼지 않는 성실함이 나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게 하였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뭐 누구한테나 그렇게 보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궁금한 사항과 애로를 풀어주려고 노력했고 개인보다는 타인을 우선으로 하는 애정과 봉사정신이 남달리 뛰어나 그를 만나서 고민하고 염려했던 사람들을 대화해보면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었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또 자신감을 갖고 농사를 하게 되었다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농촌 생활을 하면서 한 개인을 떠나 그를 바라보면 과연 이 시대의 모범적인 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민주 시민이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다. 박상돈이라는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듣지요. 전 편지에서도 소개를 한 바 있지만 다음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살아가기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넉넉하지 않은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에서도 노부모를 평생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두 자녀를 훌륭하게 교육하여 병역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시키고 이웃들과 융화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고 근무처에 나와서는 밤낮으로 노력하며 익힌 정보를 찾아오는 농민들에게 앞장서서 홍보하고 일깨워 많은 궁금증을 풀어주었으며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농가 소득 증대의 효율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여 주었다. 특히나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농업은 다른 업종에 비하여 소득이 낮은 사업이었고 어려움이 많은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농업과 농촌, 농민을 생각하고 걱정하며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분은 제가 몰랐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지도 몰랐고 그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부인께서 또 몸이 불편한 줄도 몰랐고요. 근데 어쨌든 그 부인께서 몸이 불편하지만 그 시부모님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셨다는 그런 것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참 효성이 지극한 그런 공무원이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함께 해주고 풀어주려 가까이 하였고 열심히 일하고자 애쓰는 농업인들을 위해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때로는 자기 주머니에도 없는 영농 자금을 주변 지인들이 도움을 얻어다 주고 하고자 하는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많은 격려를 해주어서 주변의 많은 농가들이 꿋꿋하게 자신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얘기는 지난번 김학수 기자 편지에서 소개를 했는데 한두 농가가 아니에요. 친환경을 하자고 하는 농가들이 어려움이 처음에는 그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쓴 거예요. 대단합니다. 감히 일반 공무원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을 하는 분이다. 나도 그중 한 사람으로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해오던 중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멈춰섰을 때 이 사람이 허브 파라다이스를 하는데 규모가 컸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업비가 부족해갖고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이 사람도 이제 그 추진을 하면서 해오다가 어려움을 겪고 이제 멈춰섰을 때 그는 나의 아내와 동생을 불러놓고 대화하면서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분발하여 정진하라면서 많은 영농자금을 빌려다 주면서 같이 고민하고 위기를 탈출해 보자고 친형제도 나눌 수 없는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농부들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체크를 한 건 아닌데 3억도 넘는다 그래요. 전체 금액이. 그 정도로 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사비를 털어서까지 지원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때 우리 가족은 진한 감동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고 지금까지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 사람으로서는 그러고도 남은 있습니다. 내가 허브 파라다이스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노력할 때 개인의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발전 위해서도 이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의료하면서 안내 간판을 제작하는데 이 사람이 안내 간판 제작하는데 그때 돈이 떨어졌었는데 집안에서 노부모를 모시고 가사일을 돕는 그의 부인께서 수년간 푼푼히 동전 한 엽 두 입을 모은 돼지 저금통을 갈라 100만 원을 간판 제작 위해 비용으로 써달라고 전달하여 오셨기에 나 또한 그 뜻에 보답하기 위하여 한 푼이라도 전락하고자 손수 디자인하고 용접하는 등 일괄 제작을 해서 완성했으며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꼈고 지금까지 전국의 모든 분들이 우리 농장을 찾아오는 이정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동전을 넣은 저금통장을 갈라서 100만 원을 만들어서 간판을 만드는데도 보탬을 준 거예요. 이분이 이 같은 한결같은 노력과 농민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과 열정은 천안시 농업인들이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고 있었으며 사회치 활동에도 그간 많은 기여를 해왔음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버섯, 인삼, 화훼, 도시농업, 채소, 특자, 농기계 임대사업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쌓은 공적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전국 어디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발전을 이끌어 오셨다. 언제나 그는 마음이 따뜻했고 진실했으며 정의로웠다. 많은 어려움의 빈곤 속에서도 남을 생각하며 배려했고 사랑으로 농정에서 열심히 일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버섯, 인삼, 화훼, 도시농업, 채소 특작, 농기계 임대사업, 이 사람은 새로운 부서가 생기면은 이 사람을 발령 그걸로 내요. 내면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일을 척척척 해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사업들이 다 틀을 만들어 놓은 거죠. 다른 사람들은, 농가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2012년 9월 천안 삼거리 공원에서 개최되었던 국제 웰빙 식품 박람회 도시농업관 운영을 할 때 그는 열악한 조건을 탓하지 않고 밤낮으로 고뇌하면서 밤을 낮삼아 노력한 결과 주변의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손을 맞잡고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내어 수많은 관람객들의 호응과 감동을 이끌어 주었다. 그가 일하는 동안 휴일도 없고 개인의 사적인 시간은 허락지도 않았으며 가정에서 살려면 부인까지 도시락을 싸들고 동반하여 부족한 시간을 몇 구 없고 우리들도 뜻을 같이하여 피곤한 몸을 마다하지 않고 밤 2시, 3시까지 함께 일한 추억이 지금도 생각난다. 천안시가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제 웰빙 식품 박람회를 개최할 적에 그때 제가 카메라를 들고 어쨌든 농가 사진을 찍기 시작해서 이렇게 2년이 됐지만 그래서 이 자료들이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 9월에 그때 백꽃이 피게 하고 또 사과꽃이 피게 하고 또 결과물이 열리게 하고 하는 그 모든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미리 다 준비해서 몇 년간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 농업관을 꾸몄는데 기가 막히게 꾸몄었습니다. 그런 일을 맡아서 하면서 예산을 갖고 다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동지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박상동 과장이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했던 농부들이 그렇게 열심히 밤 2, 3시까지 열심히 일해주는 바람에 그걸 잘 완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죠. 내가 기억하기로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낸 것 같았던 행사였다. 그 후 공로를 인정받아서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한 그는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과 주말에는 음식을 장만하여 어려운 지체 장애인들과 독거노인을 돌봐주기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지역의 전통 놀이문화 계승 발전과 올바른 문화 정립을 위해서도 함께 일하고 풍물단원으로 건전한 놀이문화를 이끌면서 밝은 사회에 신명나는 기분 좋은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분이다. 그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음들이 봉사대에서 그런 일을 했어요. 혼자 하느냐? 그것도 부인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천안 국제 웰빙 식품 박람회 준비를 할 적에 그 부스들을 만들 적에 얼마나 진행됐나 한번 촬영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박 과장이 그날이 휴일이었는데 그 놀이패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봤더니 거기에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구패라는 그 단체에 또에서 부인과 함께 또
또 풍물놀이를 함께 하는 그런 또 시간을 내서 그런 활동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통놀이에 관한 사항도 지풀문화제라 해갖고 집을 이용해서 새끼꼬기, 집신 만들기, 계란 이렇게 또 싸매는 거, 어쨌든 집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아이들한테도 자꾸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것도 이 사람이 기획해서 그렇게 꼭 그 축제장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많은 농업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화훼를 하는 농업인이다. 특히 우리 지역 천안에는 화훼를 전업으로 하는 농가가 많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화훼는 일반 농사와는 달리 시설 투자가 많이 필요하고 환경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가기 위해 그동안 그는 많은 노력을 해주었다. 노동력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많은 정보와 기술을 제공해 주었고 소비 촉진을 위해 홍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버섯, 인삼, 허브, 호두 등을 주원료를 이용하여 가공된 추출물을 함유한 제품을 만들어 농가들이 소득주들을 위해 개척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게 해무진이라는 화장품인데요. 미스트, 그다음에 선크림, 그다음에 샴푸, 그다음에 비누, 정말 좋은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그 농가 그 친환경 비누하고 샴푸 다 친환경인데 그런 일을 하는데도 정말 몸을 던져서 일을 했습니다. 그냥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는 앞장서서 나보다 내 주변이 향상되고 발전된다면 좋겠다는 자긍심을 갖고 부지런하게 일했다. 공무원이지만 가정 살림도 어려운데 사비를 털어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뛰어다니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해무진 화장품을 만들어낸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반응과 성향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번에도 WSO 제품을 갖고 미세물질을 만들기도 했지만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이 마스크는 어떤 마스크냐면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 입냄새가 나고 또 세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쓰고 나서 걸어두면 그 세균하고 입냄새가 제거되는 그런 마스크예요. 그것이 그 식물의 뿌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데 그걸 만들어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에 월급을 갖다 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들어가는 초기 비용이며 이런 거 다 자기가 다 해서 이렇게 개발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화장품까지 개발한 것은 웰빙식품 박람회 뭔가 천안에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농업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고심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천안에 호두, 그 다음에 성안배, 그 다음에 선거 입장에 포도, 그 외에는 보여줄 게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탄소 녹색 성장하는 동력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그 많은 비용 들어가면서 왜 했는지 지금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것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일이 절대 아니며 농가들이 한 차원 높은 소득 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1차원의 농업에서 벗어나
4차,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진보된 지도 사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당연하죠. 이 사람이 농민을 잘 살게 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갖고 공무원을 시작했으니까 그런 노력을 계속적으로 했던 거죠. 내가 친환경 쌀하고 우림이라고 만들던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진짜 뭐 비난도 많이 받았죠. 주변 동료들이 비난도 때로는 있었던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애향정신을 갖고 농업과 농촌, 농민이 잘 살아야 된다는 신념으로 밝은 미래를 위해 줄기차고 성실하게 일해왔다. 때로는 본인의 진실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칠 때 병원을 찾아다닐 정도로 몸도 아팠고 괴로움도 호소했다. 살신 성인의 정신이 몸이 배어있을 정도로 오늘날 참 공무원상이고 가식이 없으며 모두가 바라는 진정성이 보이는 참 시민의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멘붕에 빠져서 이렇게 몸을 다 바쳐서 일을 했는데 어쨌든 사람이라는 것이 신이 나야 되잖아요. 뭐 지난번 3차 편지에서 김학수 기자가 얘기했듯이 뭐 열심히 일을 아는 사람은 공도 없고 과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퇴출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농업기술센터 사업의 30%, 40%, 50%까지 예산을 갖고 사업을 했으니까 과도 있고 또 공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공은 지네들이 가자고 과는 그걸로 나오면은 이 사람 손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쨌든 그런 것 저런 것 관계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건데 또 이제 한직으로 발령을 받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멘붕이 빠졌는데 어느 날은 한참 만에 농업기술센터를 갔었는데 사람이 그냥 막대 꼬챙이가 된 거예요. 빼짝 마른 거예요. 아마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도 그때 왜 그러냐 하고 나도 우려를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그런 조직에 그런 것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갖고 병원 신세를 지고 그랬던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건대 이런 모습과 자질을 갖춰진 공무원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다면 우리 사회는 분명히 밝아질 것이고 활력이 넘칠 것이라고 믿는다. 농민들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공무원도 나쁘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특별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공무원으로서는 철학이 있고 진실하고 정직하며 정의롭고 모범적인 사람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언제나 농민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풀어주고 긍정적인 삶을 통해 농업과 농촌 농민을 생각하며 애향정신으로 인생을 살아왔고 함께 일해왔음을 알았으면 한다. 편지는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양반하고 같이 그 친환경 농가를 방문하게 됐는데 슈퍼에 차를 대더니 배지미를 사요. 배지미를 한 박스를 사서 저것도 쓰려고 하나 그랬더니 그 농가를 갔는데 그 농가에는 연로하신 노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농장 하우스에 가지 않고 집으로 가더니 가서는 그 노모한테 큰 절을 올리더라고. 오래간만에 왔다고 그러면서 큰 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배지미를 이제 맛있게 드시라고 할머니한테 드리더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쨍했고 참 예사롭지 않은 사람을 봤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지금 이렇게 영상에서 제가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얘기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공이고 사람은 정인했고
그러나 누군가는 이 진실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이 천안시 발전과 또 농업 발전에 기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뭐 유튜브에서 돈 벌자는 것도 아니고 천안에 이런 농부도 있었고 농부들이 이렇게 생각했었다. 그 정도는 뭐 그냥 기록에 남기는 것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 일인데 자발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녹화해서 그냥 개인적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소개하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다음 편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요. 어쨌든 건강 조심하고요.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